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보조 지표를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볼린저 밴드는 거의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차트에 기본으로 깔려 있을 정도로 유명한 지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하단 밴드 이탈 시 매수, 상단 밴드 돌파 시 매도, 이런 식으로만 단순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볼린저 밴드의 진짜 의미와 제가 실제로 이 전략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왜 이 조합이 실전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볼린저 밴드를 길이 30, 표준 편차 2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값인 20의 2도 나쁘지 않은데 단기 매매에서는 솔직히 노이즈가 좀 많아서, 그래서 저는 밴드를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진짜 극단 구간만 보이게 세팅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 구조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가운데 중심선은 최근 가격의 평균이고요. 상단과 하단 밴드는 그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벗어난 구간입니다. 이 지표는 가격이 평균 대비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밴드를 벗어나면 무조건 다시 안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알려주는 건 지금 움직임이 평소보다 과하다는 거지, 이제 무조건 반등한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볼린저 밴드 단독으로는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RSI를 같이 사용할 거고요. 이번 전략에서는 RSI를 길이 13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RSI는 시장의 체력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빠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랑 같이 쓰면 극단 구간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RSI를 이렇게 봅니다. 25 이하는 과매도, 75 이상은 과매수로 봅니다. 조금 빡빡하게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작은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극단만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준만 적용해도 볼린저 밴드 노이즈가 확 줄어드실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평균 회귀인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해서 밴드를 크게 이탈하면 확률적으로 중심선 쪽으로 되돌아오는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평균 회귀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지 항상 일어나는 공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RSI를 같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단 밴드 이탈과 RSI 25 이하 과도한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고, 상단 밴드 이탈과 동시에 RSI가 75 이상이면 과도한 상승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조합을 통해 확률이 높은 자리만 골라내는 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 전략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횡보장, 박스권입니다. 횡보장에서는 볼린저 밴드도 계속 이탈했다가 들어왔다 반복하고 RSI도 과매수, 과매도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때 신호만 믿고 들어가면 오히려 계속 휘둘리게 되겠죠. 이 구간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밴드 폭이 점점 좁아진다. 이럴 때는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 아니라 큰 변동이 나오기 전 침묵 구간으로 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시장은 긴 횡보 후에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밴드 폭이 좁아진 구간에서는 평균 회귀보다 추세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역추세 진입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략의 승률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건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데 RSI는 더 높은 저점을 만든다. 이건 하락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하단 밴드 이탈까지 겹치면 이제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반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상단 밴드에서 고점 다이버전스가 뜬다면 되돌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조합은 단순 볼린저 밴드 신호보다 승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진입 후보로 등록한 뒤 캔들의 흐름, 거래량 변화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그 자리는 이제 진입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후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가격이 실제로 멈추는지 힘이 바뀌는지 그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실전에서 체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캔들의 흐름 변화를 확인합니다. 가격이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 대부분은 한 번의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로 꼬리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긴 하락 후
하단 밴드 아래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연속 음봉의 힘이 약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엔 큰 음봉, 다음엔 점점 작은 음봉, 다음엔 도지 캔들. 이 흐름은 매도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세 번째로 이전 음봉을 덮는 양봉이 나왔는지 체크합니다. 이건 제가 가장 신뢰하는 신호 중 하나인데 하단 밴드 이탈과 RSI 과매도 그리고 음봉을 완전히 덮는 양봉, 이 조합이 나오면 실제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캔들 흐름을 보았다면 다음은 거래량 변화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반전할 힘이 들어왔는가? RSI나 볼린저 밴드만으로 지표상의 극단은 알 수 있어도 실제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저는 이 전략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RSI 전략은 승률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게임이다. 그래서 제 진입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절대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3번을 나눠서 진입을 합니다. 일단 1차로 20% 소량 진입을 합니다. 다음 2차로 추가 이탈이나 지지가 확인이 되었다면 30% 추가 진입을 합니다. 3차로 반등이 확정이 되었다면 남은 50% 물량을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지키면 반등이 실패하더라도 리스크가 매우 작아집니다. 그리고 반등이 성공한다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서 중심선까지의 수익폭이 훨씬 커집니다. 익절은 반익 반절을 진행합니다. 1차로 중심선에서 반익절을 하고 2차로 상단 밴드에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거나 캔들 흐름을 보고 홀딩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져가면 감정 개입은 없어지고 반등이 약한 날에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많은 사람들이 반등 자리 찾기 정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가격이 어떤 상태인지, 시장 체력이 어떤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해석이 함께 들어가야 비로소 의미 있는 지표가 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RSI와 다이버전스 그리고 밴드폭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순간 볼린저 밴드는 단순 보조 지표에서 실전용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단순히 하단에 닿으면 매수, 상단에 닿으면 매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RSI와 함께 평균 회귀 관점에서 어떤 구간에서 확률이 높아지고 어떤 구간에서는 오히려 위험해지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전략 흐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매매 기준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의미 있게 깨지는 자리만 골라주는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상단을 힘있게 돌파할 때는 롱 시그널,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할 때만 숏 시그널, 즉 RSI 과열, 과매도 평균 회귀 확률이 겹치는 자리에서만 타점이 딱 찍히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이 지표를 볼린저 밴드 전략이랑 같이 쓰면 진입은 줄고 승률은 확실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아무나 검색해서 쓸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 제가 직접 권한을 드려야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매매 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